제가 총 4군데 회사를 다녔는데 첫 번째 회사에서는 타이어 회사 대기업이었고 거기서는 첫 초봉이 3,900 좀 안 됐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사는 패션 중견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서 3년차 연봉에서 살짝 깎아갔으니까 4,000 좀 안 되는 수준으로 계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회사에서는 직장 경력이 이제 한 7, 8년 됐을 때니까 그게 아마 4,000 중반쯤이로 기억을 해요. 마지막으로 갔던 회사는 이제 작은 소기업이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5,000 중반에 맞춰서 계약을 했다. 예. 사실은 제가 사람들의 눈이나 이런 걸 잘 의식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의미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늘 제 키워드는 성장. 첫 회사를 다녔을 때 패션 회사를 원래 가고 싶었는데 다 탈락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 공채를. 그래서 이제 처음엔 대기업 3년만 경험해보자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데 마침 3년 차 됐을 때 제 패션 쪽에 열망을 아는 분이 연락이 와서 그 기회를 잡아서 이직을 했죠. 그래서 연봉을 깎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회사로 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이직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아마 내 이상과 현실은 다를 확률이 매우 크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잘 생각하세요. 이직한 회사가 내가 원하는 업종이랑 맞다고 해서 맡게 되는 직무가 나랑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 저는 이제 패션 업계에 가서 패션 일을 하면 당연히 옷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원래부터 패션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으셨으니까 패션 브랜드를 내가 할 때 도움이 되겠지. 근데 갔을 때 막상 제가 영업 담당이었는데 옷 얘기를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관리만 하는 관리, 매장 관리하고 뭐 인원 관리하고 숫자로 얘기를 하는 데지 옷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자괴감이 있었죠. 그게 뭐 내가 나중에 내 패션 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어디 가서 패션 전문가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버텨야 된다고 컸어요. 최소 3년은 다녀야 그 업계를 안다고 하니까 3년은 버티자. 3년 버텨봤는데 버텨보니까 이렇게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없는 거를 부업으로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부업들을 막 도전하기 시작했죠. 일단은 의류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마침 이제 티셔츠에 프린트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이거 장비 니네가 와서 써도 된다라고 거기 가서 신나게 이제 프린트 찍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단체티 제작을 의뢰받아서 제작해주는 일도 해보고 스마트 스토어 신사임당님 유튜브로 만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봤고 스마트 스토어는 그러면 패션과 관련된 그렇죠. 거예요? 의류 아이템으로 당연히 했었고 당연히 안 됐고 그래서 야 우리 옷 이거를 그럼 와디즈 펀딩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와디즈를 한 반년 해가지고 마지막에 주문 받은 걸 포장할 때 이제 밤새 포장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왜 하자 그랬지? 돈도 안 들고. 네, 돈도 안 되고 힘은 뒤지게 들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하게 되신 이유가 회사에서 내가 기대한 그런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아실현이라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회사가 너무 또 지옥이다 보니까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회사에서 받는 그 매달 꽂히는 그 마약을 다른 수입원으로 대체해서 이걸 쫓아내자. 근데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2시간에서 4시간 주말마다 가서 쏟아 부어도 그 사업의 영역이라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웃풋이 못 미치니까. 너무 안 나오니까. 난 와디즈 하면은 적어도 몇천 벌 거라고 생각을 했고 스마트 스토어 하면은 뭐 월천 벌 줄 알았고 월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월배 몇백씩은 쥐고 갈 줄 알았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한 달 만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괴감이 더 과중됐죠. 남들은 한다는데 난 왜 안 되지? 이것만 보고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또 나는 왜 안 되지? 되게 참신한 과정을 시도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팀장이 저희 매장 가지고 뭐라고 했을 때 제가 가서 제가 3개월 동안 매출 매달 1억씩 찍어드릴게요. 저 이거 못하면 저 그만둘게요. 이거 해주시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제로 해내고 해내셨구나. 네네네. 해내고 근데 회사에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게 박수 쳐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끝이니까 그냥 한 번 딱 하고 끝이야. 그 주변에서 시기와 질타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시도하는 거를 제 임원이나 그런 분들은 좋아할 수 있는데 사수나 팀장 안 좋아해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유닛이 내 말을 안 듣고 움직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 유닛인 거예요. 얘가 지금 정찰 갈 타이밍이 아닌데 혼자 정찰을 다니고 있고 버그죠. 저는 버그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에 굉장히 제지를 많이 받았고 직장이랑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맞았던 거죠. 그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직장에서 만난 빌런들이 있는데 직장마다 한 명씩은 꼽아지거든요. 이게 첫 직장을 갔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1년 차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또 그 위에 상무님 되게 이쁨 많이 받으면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 팀에 있던 과장님이 저를 좀 탐탁지 않게 봤어요. 쟤 뭔데?
그 다음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직무를 담당할 사람 2명만 남겨놓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랑 그 과장이랑 남겨놓은 거예요.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데 직장 내 왕따를 당해보고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저를 그렇게 찍어누르고 바보 만들기 시작하니까 답도 없잖아요. 손을 못 쓰더라고요. 제가 네. 손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그때 뭐 이런 거를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사회 초년생이 뭘 알아. 2년 차인데. 그러니까 저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쁘게 봐주겠지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일을 잘하는 게 아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예 맞습니다 하고 맞춰주는 건데 맞아요. 어떻게든 내가 매장을 다녀서 실적을 내갖고 이거를 갚아드려야겠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내 실적이 위협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 그쵸. 그래갖고 그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줘서 입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일종의 공황 증상인데 일주일 입원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할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합법적으로 쉴 수 있어서. 돌아갔을 때 돌팔구를 찾아야겠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잘 맞춰서 해보고 싶은데 제가 잘 몰라서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원하는 걸 말해라.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들었던 얘기가 저를 완전한 좌절의 굴러덩이로 빠뜨렸죠. 차이가 8, 9년 났던 거죠. 네. 저희 10년 차 됐을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랑 나랑 상무님 밑에서 경쟁자인데 내가 널 왜 알려주냐? 경쟁자로 보는구나. 네. 신입사원을. 네, 저는 이 사람의 지시만 따른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 이게 직장생활이 이런 거였어?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왜냐면은 3년은 버티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직장에서의 관계하는 것 자체가 더 너무 무서웠어. 인간관계가. 두 번째로 간 회사가 이제 제의받아서 갔잖아요. 분위기가 정말 힘들게 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분위기 좀 잡아 이렇게 지시 내려오는 게 뭔지 알아요? 갈구란 얘기거든요. 야 요즘 매출 안 나오잖아. 분위기 좀 잡어. 그러면 그냥 갈구는 군대에서 모아가지고. 보일러실로 모여 이거 같은 매일 회의가 그냥 갈굼당하는 한두 시간 깨지는 회의인데 네.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제 의견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의견을 냈다가 결과가 나와도 다른 쪽으로 뭐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겠구나. 시키고만 하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제가 회사 생활에 회의가 많이 왔었고 이 두 번째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집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너무 많이 쉬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한 숟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숟갈 딱 뜨는데 제 손을 딱 잡더니 여보 그만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바를 찾아봤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야. 잘 지내냐면서 우리 회사 자리하는데 올래? 그래갖고 대기업 계열사였는데 기회가 돼서 갔어요. 갔는데 그 회사에서 되게 고마웠던 게 전 회사에서 했던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네 생각은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생각이요? 제 생각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전 회사에서. 제 생각을 가져가면 네 생각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팩트를 말하라고. 네. 근데 네 생각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생각이요? 네 생각 가져와 다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생각이 생겼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때 그 제 사수로 있던 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참 그게 고마웠다. 덕분에 제가 지금 제 생각 얘기하고 일한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회사에 갔을 때는 뭐 상무님이고 이사님이고 팀장님이고 사장님이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 생각을 얘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훈련이 된 상태였던 거죠. 주눅 들거나 막 얘기하는데 네네네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다닌 회사가 그 전 회사에서 이제 제가 영업 직무를 이제 패션 브랜드 쪽에서 오래 했는데 자기 회사 영업을 좀 해달라. 근데 영업 형태가 좀 달랐어요. 패션 브랜드 담당으로 매장 관리나 인원 관리 성향이 좀 강했다면 새로 가는 회사는 의류 제작을 해주는 일을 따러 다니는 영업 완전 다르잖아요. 영업 네. 형태가. 그래서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없다. 여기서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거기 가면 잘하겠냐. 본인이 운영할 회사인데 뭐 1년 차에는 성과가 안 나도 좋다. 아 그분이 그러면 물려받을 회사셨던 거예요? 맞아요. 예, 물려받을 회사였고 거기를 이제 반년 정도 고민하다가 어차피 저는 제 의류 브랜드를 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거 갈 길인데 조금 일찍 가서 배우면서 하자. 가서 자기랑 평생 잘해보자라고 얘기해서 간 거긴 한데 만 1년 3개월 채우고 권고를 받게 됐죠. 네, 퇴사를 당했다가 맞습니다. 본고사직을 당하게 된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퇴사를 늘 꿈꿔왔던 사람이라서 네. 그 순간을 기다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되게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살짝 네. 내가 퇴사를 저지르기에는 좀 뭔가 많은 아내가 위험부담이 있고 예. 사실 제가 불안한 건 별로 없는데 오히려 퇴사를 하고 나면은 뭔가 몰입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 하루 8시간 온전히 내 거에 집중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있고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지르지 못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저질러 줘서 속으로 굉장히 기뻤죠. 내 거를 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생각? 돌아가고 싶은 데가 있다라는 건 뒤를 돌아보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감사하고 내 길에 대한 확신은 아닌데 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회사 안에서는 나는 승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는 제가 일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바로 윗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잘 맞춰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맞춰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직장 생활로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못 맞추면 내가 사업은 전쟁터인데 여기 나와서 사람들의 니즈는 어떻게 맞추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거기서 겁이 좀 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간들 누구의 니즈는 맞출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이제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